안녕하십니까. 임상연수 프로그램을 맡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재학교실의 노종성입니다. 오늘은 내과 질환 중 신장과 관련된 질환의 한약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신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음중지음이라고 하여 다른 여러 장기들보다 음적인 속성이 가장 많은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 즉 물의 성질을 가지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장을 보게 되면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들어내죠. 이와 같이 신장은 인체의 가장 하부에 있고 이 물과 관련된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장은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체의 상부에는 이 심장이 있어서 뜨거운 성질이 많고 인체의 하부에는 물의 성질을 가진 신장이 있어서 차가운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 심장과 신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가서 열기를 식혀주고 또 위에 있는 불이 아래로 작용해서 아래의 차가운 것을 데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한의학에선 건강을 유지한다 라고 보는데요. 만약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상체는 계속 뜨거워지고 하체는 계속 차가워져서 머리가 아픈다든지 어지럼증 같은 것이 올 수가 있고 하체 쪽으로는 여러 비뇨생殖기계 질환이라든지 무릎통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장의 기능을 알아볼까요?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정이란 것은 정액의 정으로도 볼 수 있고 큰 의미로 보았을 때는 인체의 생명이 탄생하거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토대가 되는 물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 역시 심장과 마찬가지로 생명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장의 경우 실제로 혈액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비뇨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비뇨기의 역할에 생식 기능까지 이 신장이 도맡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신장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인체에 여러 영양작용을 하게 되고 또한 면역력 증강하는 데도 이 신장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장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죠. 이를 통해 수액대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신장과 관련된 부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뇌입니다. 신에는 정이 저장된다고 하였죠. 이 정이 머리로 올라가서 뇌를 채우게 되면 이것이 뇌수가 되고 이를 통해서 뇌가 원활하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뼈입니다. 뼈 속에는 골수가 있죠. 이 골수 역시 신에 저장되어 있던 정이 가서 골수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잘 활동을 하게 되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 역시 신에 저장되어 있는 정이 바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귀입니다. 귀는 신장의 기능이 드러나는 기관이라서 신장이 건강하다면 귀 역시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모발, 즉 머리카락도 신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의 건강에도 신장을 도와주는 약물들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탈모 예방 샴푸 같은 것에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한약재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허리입니다. 신장은 이 등, 허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신장이 좋지 않으면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식기입니다. 신장은 비뇨, 생식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기 역시 신장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비뇨기계, 생식기계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뇨 증상이 있거나 혹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임증이라고 하여 소변이 많이 나오면서 통증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신장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수액대사와 관련해서 몸에 수종이 있을 때도 신장과 관계가 있게 되고요. 생식기계와 관련해서 유정 증상이 있거나 산기 등이 있고 양이와 같이 생식기 쪽에 질환이 있을 때 역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액대사와 관련하여 당뇨병이 있을 때도 이 신장과 관련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신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 가능한 본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장은 비뇨, 생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소변 문제가 있다든지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본초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수액대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나 습기가 많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제거해주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복령입니다. 복령은 잔나비 걸상과에 속한 진균, 복령의 균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령은 균핵이기 때문에 하얗고 그 구조가 아주 치밀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은 평합니다.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맛은 달고 담담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 복령은 여러 장기에 작용하게 되는데 심장, 폐장, 비장, 그리고 신장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복령은 우리 인체에서 불필요한 습기를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인데요. 이러한 습을 소변 활동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장을 건강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심장을 안정되게 하여 불안 증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령이 주로 치료하는 증상을 보게 되면 몸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수종을 치료하고요. 소변량이 감소하였을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불필요한 담음이 쌓였을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비장이 허약하여 소화 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잘 못 먹을 때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가 일어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위 기능이 떨어지고 몸에 불필요한 습기가 있으면 주로 설사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심장을 안정시킨다고 하였죠. 그래서 불안하거나 심장이 막 뛰고 잘 놀랄 때, 그리고 잠을 잘 못 잘 때, 이럴 때에도 복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령은 전임상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효과가 밝혀져 있는데요. 신장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령을 신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항염증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 항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사입니다. 이 택사는 택사과에 속하는 질경이 택사의 뿌리를 쓰게 됩니다.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단맛이 납니다. 이 택사는 신장과 방광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택사는 주로 소변을 잘 보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택사는 성질이 차갑다고 하였죠. 그래서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통하게 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습기를 잘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사는 이 비뇨기계 증상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증상을 보게 되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이로 인해 몸에 수종이 있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몸에 습이 많아 설사를 많이 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습, 담 같은 것들은 인체의 상부, 머리에 작용을 하게 되면 각종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이 택사는 어지럼증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한 고지혈증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택사가 전임상 실험으로 밝혀진 효과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장 이외의 부위에도 여러 효과가 나타나는 게 밝혀져 있는데요. 폐질환 염증 개선 효과,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택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배운 복령과 함께 이 택사는 신장 쪽, 특히 소변 문제가 있을 때 많이 활용을 하는 본초입니다. 그래서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처방들을 살펴보면 이 복령과 택사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한 산수유 나무의 성숙한 과실로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맛은 시면서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산수유 역시 식품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효능을 보게 되면 아까 복령과 택사의 경우 소변을 빼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위주가 되어 있다면 이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에 떨어진 기능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장의 기운이 떨어져서 정액이 밖으로 마음대로 나가는 그러한 증상들이 보일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산수유입니다. 그래서 증상들을 보게 되면 주로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장은 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명이 나타날 수 있고 허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허리,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생식기 쪽과 관련하여 양위 증상이 있다든지 유정, 유뇨와 같이 정액이나 소변이 마음대로 흘러나오는 증상에도 이 산수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 북루, 대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질에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이 나올 때 역시 산수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산수유 역시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여러 효과가 밝혀져 있는데요.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와 함께 당뇨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개선하고 골다공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장미과에 속한 복분자의 과실인데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고 신편입니다. 이 복분자 역시 신장과 방광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복분자는 산딸기와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음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복분자의 경우 한자의 뜻이 요강을 엎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뇨기, 생식기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본초가 되겠습니다. 효능을 볼까요? 앞서 보았던 산수유와 마찬가지로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소변이 자꾸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유뇨 증상, 소변 빈삭과 같이 소변이 계속 밖으로 빠져나갈 때 이 복분자를 활용해 줄 수 있고요. 양위나 유정과 같이 생식기에 이상이 있을 때 이 복분자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의 전임상 실험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식기능 증가 효과도 있고요. 혈관 보호 효과,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항비만 효과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복분자는 생식기능을 증가하기 때문에 불임인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장과 관련된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치료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미환입니다. 이 팔미환은 처방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8가지 맛, 즉 8가지의 약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목단피, 복령, 산수유, 산약, 숙지왕, 육개, 부자, 택사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각각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몸에 불필요한 습을 빼준다든지 혹은 신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준다든지 몸에 있는 음이나 혈, 이런 수분과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약초들도 들어있고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물들도 들어있습니다. 이 팔미환의 효능을 먼저 알아보자면 신장을 도와주고 양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양이 부족한 증상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인체에서 신장의 양은 우리 몸 모든 양의 근본이 되게 됩니다. 이 신양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본래 체질이 양이 허약한 사람, 혹은 나이가 들어서 양이 부족해진 사람, 큰 병을 앓아서 양이 부족해진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과로를 해서 양이 부족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체의 양은 여러 기능을 하게 해주고 몸을 데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하다면 기능이 저하되고 몸에 차가운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신장과 관련된 부위에 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증상을 보게 되면 신장과 관련된 부위인 허리의 통증, 그리고 신장의 경우 하체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잘 못 움직이는 증상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랫배가 당기고 아플 때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소변과 관련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소변이 너무 자주 많이 나올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위 증상이라든지 조설 증상이 있을 때도 이 팔미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의 질환과 증상에 적응을 해보자면 이 팔미환은 신체가 허약하여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차가운 사람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혹은 반대로 소변량이 증가하였을 때 또는 목마름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통이 있다든지 요통, 그리고 저림 증상이 나타날 때 쓸 수 있고요. 시력 부족, 특히 노인의 시력 부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나타날 때도 쓸 수 있고요. 빈뇨 증상, 그리고 몸의 부종 같은 것이 나타난다든지 배뇨 곤란이 나타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팔미환의 치염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지냉증을 가진 6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팔미환을 17일간 치료를 하였을 때 발시림 증상이 개선되고 무릎 관절 통증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미환은 치염내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꼭 비뇨생식기 문제가 아니라도 신장과 관련된 여러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 특히 노인분들에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노인분들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소변 문제가 같이 있을 때 이 팔미환을 주로 활용해 보았고, 대부분 환자들이 많은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 팔미환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나 위장이 허약하여 설사하기가 쉬운 환자들은 복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고요. 팔미환의 경우에도 1개월 정도 복용하였을 때 증상 개선이 없으면 복용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미환은 구성약물에 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의 경우 독성이 있어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한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미안을 쓰실 때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사용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팔미안 하나의 처방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신장 관련한 질환에 쓸 수 있는 좋은 처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보셔서 좋은 처방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신장의 개념, 그리고 신장과 관련된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본초와 방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내과 질환에 활용할 수 있는 한약 치료, 처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